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토론회에 사회를 보게 된 사단법인 한국 VRAR 콘텐츠 진흥협회 김혜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남방송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코바카 한국지역발전센터가 후원하는 하남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초청 강연을 주최하신 하남방송의 한태서 대표님의 출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방송 대표 한태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지역발전센터 이창문 원장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손민수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님, 미디어 하남 김희중 대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참석해 주신 하남신문 하남방송 임직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하남방송 김병찬 이사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희숙 전 시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하남 시민들의 갈등을 공론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동 뉴타운 찬반 문제, 샘제 친환경 복합단지 찬반 문제, 스타필드 입점 이후 지검상가 논란 문제, 신세계 물류단지 찬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갈등만 키웠던 사례들입니다. 앞으로 하남방송과 하남신문은 이러한 현안 문제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한태서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코바카 한국지역발전센터의 이창근 센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창근 센터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우증권 팀장, 경기연구원 소비연구위원, 경기도청소를 산업발전위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사단법인 코바카 한국지역발전센터의 센터장을 재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창근입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한필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러한 행사가 하나면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역이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보다 도시 경쟁력, 지역 경쟁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이 서울은 알아도 한국은 잘 모르듯이, 근데 또 그 단계를 낮춰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우리 하남과 같은 고령은 알아도 하남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 하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근데 각종 문제들도 있고 각종 발전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국에는 그 지역의 주민, 그 지역의 연구단체, 그 지역의 공무원, 또 그 지역의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진짜 경제활성화를 위한, 또 지역민들이 잘 살기 위한 통계도 같이 생산하고, 어떤 통계를 생산해야지 그 지역이 이제 경제 활성화될까,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문제 해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남을 보면 이때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전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행사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남 전체에 발전의 기여가 되고, 또 지방 정부에도 어떤 메아리가 돼서 경쟁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하남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제 드릴 제목은 하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저희 하남의 과거는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제 서울 유학을 와서
하남에 98년도 12월에 들어온 뒤로 어느덧 하남에서 산 세월이 이제 대구에서 제가 산 세월보다 많아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처럼 하남에 중간에 이주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남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우리 모두 하남 시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남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미래 모습도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 머리를 좀 꾸어봤습니다. 이 하남의 과거는 가장 떠오르는 게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백제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백제라 그러면 이제 하남이 예전은 어쨌든 기원전 시기부터 건초공학 백제가 가장 전성기 시절이었죠. 건초공학까지 어쨌든 백제의 도읍지였어요. 이게 하남의 어떻게 보면 하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역 자원입니다. 지역 자산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따 설명되겠죠. 과연 얼마나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나 그런 문제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 건너뛰어서요. 하남은 하남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게 1989년이에요. 이제 그건 약 한 30여 년 정도 됐죠. 제가 하남에 이사 온 지가 이제 21년 됐는데, 하남이 생긴 지가 어쨌든 제가 이사 온 지 10년 이후 때, 10년이 지난 시점에 저도 하남에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하남이 이렇게 10개 동이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요 지도는 뭐 하남 행정구역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행정, 하남 면적은. 근데 이 풍산동이 오늘날 미사 1동, 2동,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여기 현재 지역 이렇게 나눠졌고 남북동이 일부 위례동으로 편입됐고 이 외에는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이시는 여기 신장 1, 2동 그 다음에 덕풍 1, 2동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남의 중심이라고 하나 하남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미사가 생기고 위례가 생기고 지금 현재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한 여러분들 OLCT라고 하는 걸 익숙하시니까 그곳이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하남의 도심인데 이 안에서도 신장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장 사거리와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한 거기 지역이 그 두 개를 놓고도 2시간, 3시간 싸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가 다 땅들이 뭉뚱그려져서 여기 전체가 2시간이가 됐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가 여전히 도심이라고 봅니다. 학계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여기가 시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도심이라고 불러요. 서울에 아무리 강남이 생기고 영등포가 생겨도 서울의 중심은 어딥니까? 중구잖아요. 종로구고. 근데 어쨌든 여기 하남이 이제 미사가 구도심이 생기고 이제 여기 감곡동 쪽에 OLC 때 들어서고 하다 보면은 감인지구, 감북지구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남이 이제 하나의 도심과 두 개의 큰 구도심이 중심이 되는데 현재의 모습은 어쨌든 여기보다는 여기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죠. 어쨌든 하남의 어쨌든 지금 과거의 모습과 잠깐 현재의 모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남의 현재를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놓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를 본다면은 자, 하나만 한번 되돌아볼게요. 자, 인구는 이게 중등도 인구 변화를 우리 하남이 태어난 1989년부터 오늘날 2017년까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89년에 하남이 태어났을 때는 한 11만 정도 근접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줄어가지고 9만 밑으로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쭉 거의 횡보랍니다. 변화가 없어요. 인구가 거의 12만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풍산지구가 생기면서 약간 올랐어요. 2, 3만 정도.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미사가 들어서면서 이제 하남이 드디어 23만이 됐어요. 이 인구 구성에서 미사가 차지하는 인구는 한 7만 정도 됩니다. 7만 정도 되는데 하남은 인구 면에 있어서도 근데 경기도 서른한 지구 중에서도 어쨌든 18위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죠? 중간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인구 성장, 인구 규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적어두더라도 인구 규모가 결국은 소비력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소비력이 인구 규모로 대비되어 있는 인구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경기도의
중간수준은 안 된다. 자, 지역 내 총생산, 지역 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 내 총생산도 보면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24위예요. 저 뒤에 있는 편이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을 따져봤을 때 자본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하남이 27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남의 산업 구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남의 자생력, 자족도시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하남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나 경제 기반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뭐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하는 돈을 우리 하남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하남에서 벌어들인 능력으로 하남의 시청이 지출하는 모든 예산을 커버하는 게 어쨌든 53.8로 경기도의 7위예요. 굉장히 높죠. 이건 근데 절대 기업이 장사가 잘 돼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게 잘 돼서 또 하남에 있는 기업이 많이 와서 그렇게 해서 재정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결국 뭐겠습니까? 그러면? 네? 결국 부동산. 결국 이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이 분양이 되고 취등록세가 이 취로 올랐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취등록세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연 하남의 이 재정 자립도, 재정 여력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취등록세가 계속 늘어나면 집을 계속 짓거나 아니면 계속 사고 팔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하남의 재정 기반은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구조가 취약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 하나의 현재를 한번 볼까요? 다른 구조가 왜 취약하냐?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를 가지고 생계형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생계형 서비스라고 하면은 우리 이곳에서 늘 볼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부동산 중개소, 임대업, 그 다음에 운수업 그 네 가지를 우리가 학계에서 생계형 서비스로 정의를 내려요. 그 생계형 서비스를 봤을 때 하나는 자,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 10개년만 살펴봐도 60%대를 넘었습니다. 자, 하남에 있는 사업체 중에 생계형 서비스 사업체 수가 60%가 넘는다는 얘기는 하남의 산업 구조가 그 정도로 취약하다는 얘기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앞으로도 취약해질 수 있고, 그만큼 하남이 성장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종사자 수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걸 봐도, 자,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는 거의 53% 육박하다가 조금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 다시 2015년도에서 16년도 가는 사이에 50%를 넘었었어요. 그 하남의 종사자 수는 절반의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은 하남 내에서 자족도시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가 자고 하는 집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까지 하남에서 모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주일치라고 그러는데 하남 내의 직장을 통근하고 하는 그런 비율이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남에서 좀 더 서울로 외곽으로 직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른 말로 하면 서울의 매듭타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정확히 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남의 현재예요. 자, 근데 하남의 현재에서 우리가 2020 도시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법적 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 계획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남시에서 공표를 하는 거고 정부의 상위계획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겁니다. 도시계획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서 하남의 발전상을 제시해요. 그런데 이건 하남은 2020년이지만 우리가 진짜 부러워하는 고양시나 성남시나 이런 같은 레벨의 기초자치단체들의 2030 벌써 10개년 후를 벌써 기획했어요. 그런데 하남은 2020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하남시는. 이 자체도 하남의 굉장히 행정력이 위협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지향합니다. 타일기존 청정도시. 타일기존 청정도시 방금 제쳐주더라도 하나의 금단성과 한강. 그러니까 생태 때문에 청정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식기반 자족도시. 자, 이건 하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식기반 자족도시로 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다음 문화역사관광도시가 백제의 지역 자산. 그래서 우리가 하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남이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하남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다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전략으로 직주건전,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는 근처에 있는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벤처 단지도 만들고 물류 단지도 만들고 무공해 공장도 만들고 첨단 산업, 지식기반 산업 이런 걸 다 만들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물류유통산업 그래가지고 물류시설 도입, 물류시스템 구축, 물류유통단지도 명시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 부분도 이제 지식기반을 연계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자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자, 이 하남의 도시계획에서 하남의 지식기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물류와 물류유통단지를 명시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남은 어떡합니까? 법적으로 명시한 이러한 계획조차도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체도 부정한다면은 계획을 왜 만들고 이 자체가 하남이 이걸 빼고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어쨌든 하남에서 명시된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20 도시기본 계획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제일 최고 상위 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국토종합계획에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가야 될 방향이 물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식기반 산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이 워낙 비대하고 지방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발전을 전략적으로 제어하면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계획에 대해서도 물류를 정의하고 있고 첨단을 정의하고 있고 복합개발이라서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첨단 벤처 지식기반 상업적 물류 거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남에 관계된 얘기를 상위 계획에서 정의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우리 하남의 전략이 자, 그다음 경기도에서 이제 이러한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에서도 계획을 만들어요. 도에서 만드는 게 경기도 종합계획인데 이 경기도 종합계획은 하남을 녹색 시범 도시로만 규정을 했습니다. 왜? 생태 때문에.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더더욱 여기에서는 하남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발전 축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 그 다음부터 넘어가서 국가계획에는 이러한 지역계획도 있지만 부분별 계획이라고 해서 교통, 그 다음 산업, 각종 부분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 부분별 계획 중에 물류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물류계획에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 하위 계획으로 물류시설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정의한 게 도시생활물류와 첨단물류와 온라인 물류를 정의하고 이런 거를 유치하는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국가 예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역물류 거점이라고 하남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하남의 전략이 과연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는 이미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물류를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남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면 불로 들어온 복일 수도 있고 이러한 국가의 성장 방향 전략과 배치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과연 하남이 아까 말씀드린 자족도시로서 인구 23만을 넘어서는 도시로서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경제 기반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서 과연 성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국가의 정책과 배치되는 그런 전략을 그럼 하남이 어떤 전략으로 성장하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G가 하남의 현재고요. 하남의 현재 편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과제를 뽑아봤어요. 우리 하남의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이 뭐냐? 이러한 과제들을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더더욱이 우리 산학, 민관, 산업계, 그다음 이런 것 같은 현지 생활인들, 학계, 그 다음에 정부, 지방정부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뽑았는데 지역 내 격차. 자, 이 하남은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덕풍 1동, 2동, 신장 1, 2동 과거에 어쨌든 도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지구를 지정했다가 다 풀어버렸죠 지금.
근데 거기는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도시 성장 플랜을 가져왔는데 그런 도시 재생에 우리 하남이 선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국가 정책에. 자, 근데 그게 이제 슬럼화를 걱정해야 될 단계고 그 지역 안에서도 또 다른 지역 내 격차 생겨요. 뭐냐? 개발 계획에 의한 지구가 풀려버리니까 일부 주민들은 오래된 3, 40년 된 집을 끌고 이제 다시 원룸 형태의 집을 짓고 있어요. 많이 지었어요. 자, 든든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현재. 그런데 지역 내 격차는 또 이제 미사와 구도심, 앞으로 생길 강북지구와 구도심을 비교한다면은 하남 지역 내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기는 거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큰 과제를 던지는 거죠. 자, 두 번째. 교육 격차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격차는 하나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도 다 하남에서 태어나고 하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남에서 1등 하는 줄 알았더니 경기도 어디 갔더니 꼴찌인 거예요. 하위권인 거예요. 자, 그게 하남의 격차죠. 자, 하남의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하남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남이 대치동은 평준화 지역이에요. 서울로 따지면 목동도 평준화예요. 그런데 교육 때문에 목동, 대치동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남에서 하남의 부모들이 살아있는 우리 현실 얘기니까 중학교 하남에서 고등학교 제일 보내고 싶은 데가 하남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된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게 하나의 교육 격차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역 내 교통, 여기에 대중교통. 이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불편했을 것이죠. 저도 한번 제가 차를 마을버스 한번 타봤어요. 우리 애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아빠 마을버스 노선이 너무 힘들어. 20분 기다려도 안 와, 40분 기다려도 안 와. 제가 그래서 우리 애가 신평 중학교 다니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체험을 한다고 제가 한번 기다려봤어요. 학교에 끝난 시간에 가서 기다렸더니 어떤 날은 20분 걸리고 어떤 날은 10분 만에 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40분 걸려도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남의 사회조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회조사라고 여러분들 응답을 하시죠. 그 사회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도 67% 정도의 불만이 하남의 지역 내 교통에서 배차 시간과 노선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 대중교통. 여기에 대중교통도 여러분들 미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좌석버스가 우리가 930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서울로 나가는. 근데 이제 미사로 인해서 어쨌든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좌석버스 이제 생겼어요. 광역교통망이. 근데 여전히 틈없이 부족하죠. 노선이. 근데 이러한 지역 내 교통, 지역의 대중교통에 지금 하나를 신경 써야 되는데, 지하철 5호선 이미 끝났어요, 상황이. 자, 이제 지하철 9호선. 지하철 9호선은 불행하게도 계획은 있지만, 하남에 언제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지역 내 교통과 역의 대중교통은 이거는 시관할이고 이거는 어쨌든 지역의 위정자들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하철은 국가기관 교통망, 아까 우리 국토계획에 국토조합 계획이 있듯이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고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포함이 먼저 돼야 되는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역의 위정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이 이제 끝난 상황인 겁니다. 지하철 5호선은 마무리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이거 솔직하게 이제 모두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하철 9호선은 포함은 됐는데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고 중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서울에서 그러면 이어져 와야 되는데 자, 고덕까지 왔어요. 강이 오고 하남이 돌아야 되는데 그 구간이 비었어요. 그럼 하남이 어떻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비우고 거기서부터 그럼 하남 먼저 건설하고 거기서부터 그럼 환승으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탑니까? 더 중요한 거는 9호선의 예산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짜 하남에서 문제로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 하남의 진짜 자족이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지역 역내 교통망부터 더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호선이 있으면 일단 9호선은 그 다음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생활 인프라 문제. 이것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베드타운 아까 말씀드린 베드타운 문제고요. 그다음 성장 경쟁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까 국가 종합 계획에 의해서 그다음에 물류 계획에 의해서 하나미 어쨌든 그런 국가 계획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그럼 뭘로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미 첨단 산업이 있습니까? 벤처 산업이 있습니까? 물류 유통이 있습니까? 문화관광 콘텐츠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까? 관광하겠다지만 여러분 하나 홈페이지에 보세요. 이게 과연 관광을 계획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 구성인지. 패션 얘기 나온 지 지금 5년 지났어요. 그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성장시켜야 된다는데 성장시키기 위한 연계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교육.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성장 동료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나의 문제는 과제는 자, 제1 과제는 신세계 물류센터예요. 그죠?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일례로 삼성이 같은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삼성은 이제 전 세계 핸드폰 공장을 베트남의 하이퐁 인근에 거기로 다 모았어요. 삼성이 거기에 다 기지를 건설하니까 삼성의 대한민국에 있던 삼성의 2차 밴드들, 3차 밴드들, 4차, 5차 밴드들까지 베트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신세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럼 대기업에 들어오면 해서 그 협력업체들, 자, 그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가 벤처가 될 수도 있고, 물류통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첨단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물류는 물류만 있는 게 연계 산업이 있어요. 그런 산업을 종합적으로 산업 연관의 관점에서 봐야지, 그러한 기업들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의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단지들, 지식 기반 벤처 단지가 지금 하나의 11개가 지금 건설되고 있죠. 그죠? 어떤 기업을 치우겠냐 이거죠.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스타필드. 신세계는 스타필드 해가지고 신세계가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한 해에 순이익으로만 한 350억 정도 나오는 게 하나면서 스타필드에서 그런 과연 처음에 약속한 대로 우리 지역의 위정자들 약속한 대로 하남의 시민들, 하남의 청년들 고용이 얼마 됐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게 명함이고 신세계는 명을 가져갔어요. 근데 암은 과연 하남의 고용이 안 됐다면 그건 하남의 암이죠.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남의 시민들이 과연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 되는지 상인들이 그건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필드 세적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본적지가 있듯이 세적지, 기업이 세금을 내는 그러한 등록 주소. 금호는요, 금호건설이 호남기업이라고 금호건설이 나주에 세적지예요. 다 서울이 금호가 본사인 줄 아는데 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호남 기업의 애착심 그런 것들. 스타필드도 그러면 애초에 신세계 프라퍼티라는 기업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 스타필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대구 신세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세계가 대구에 똑같이 스타필드처럼 대규모 동대구 환승센터에 복합 쇼핑몰을 건설했는데 대구 신세계 법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구에서 인근에 포항 경주에서 다 옵니다. 사람들이 그 복합몰로. 왜 안 했냐 이거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신세계 물류센터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하나에서 가장 우리가 과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집단 이주의 발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은 학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하나 위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체를 보고 정책이라는 모두가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풍선 효과를 그러죠. 풍선이 여기를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잖아요. 또 여기를 튀어나와서 여기를 누르면 또 여기가 또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오는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가장 최소화되는 그런 적점을 찾는 게 정책이에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자, 어느 한쪽을 들어주면 한쪽이 손해보는 그러한 정책의 이분법적인 정책은 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처럼 머리를 맞대고 하남 전체의 상향 발전을 위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과제를 안고 가고, 오늘 우리 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자리가 기술적으로 돼야 되고, 이러한 자리는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도 나오시고 또 우리 기업하는 분도 나오시고 해서 다 같이 최선의 솔루션 찾아야 되죠. 자, 이게 우리 하나의 과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자, 여기서 하나 세세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 안 드린 생활 인프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저는 하남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총각 때 들어와서 하남에 결혼하고 하남에 머물렀는데,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면은 이제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또 애 있고 하면 유모차 끌고 가면 이제 우리가 이마트 이런 데 솔직히 많이 가잖아요. 항상 고덕동 이마트를 가거나 천호동에 이마트를 갔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더더욱이 체육관, 운동장 하나 없었어요, 하남에. 근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라고 생긴 게 2007년도에 생겼어요. 이날 좀 얘기하겠죠. 근데 저 국민체육센터는 하남 시민 전체의 복지를 위한, 하남 시민 전체의 어떤 혜택을 위한 체육센터예요. 그런데 그 체육센터가 하남 시민 전체의 효용, 그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사회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만족을 다 없애고 그 일부를 빼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 말에 하남 시민이 과연 다 100% 동의하겠냐는 거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머리에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남 체육관 생기지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어른다? 자, 그럼 하남에 공원이 없었어요. 이제 구시 가지고 이제 공원을 조금씩 만들잖아요. 근데 풍산지구도로 수감해서 이제 도시공원 했는데, 하남에 둘레길이라는 게 언제 생겼습니까? 하남에 여러분들 걷는 그 덕풍천의 그 길이 제 기억으로는 하남에서 환경 엑스포인가 하면서 급하게 조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길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보도블록 대신에 그 아스콘처럼 그런 인조 아스콘을 깔아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형태고, 사실 그 주변에 뭐 좀 환경이 이쁘고 이러한 것들도 없었어요. 급하게 만든 게 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원들이 하남 시민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는 그런 근린 공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은 논리로 그런 근린 공원을 없애고 학교를 짓겠다. 하남 시민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근데 하나 붉은 걸 보세요. 근데 생활 인프라는 어쨌든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국토교통부에 정의한 어떤 혜택이에요. 시민들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정주환경 이런 걸로 나눠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은 주택은 제가 뺐어요. 주택은 또 얘기가 너무나 방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방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소방이 중요한데, 어쨌든 경찰국장이 소방은 하남이 경기도 평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낮아요. 인구 1000명에다 소방공무원수 0.7명인데 경기도는 거의 1명 가까워요. 낮죠. 그다음 의사도 하나는 어쨌든 많은 병원이 들어왔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2명인데 경기도 1.8명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나죠. 노인복지시설, 하남도 이제는 하남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남도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3.6개예요. 경기도는 5.8개, 6개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자, 문화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구 1000명당 문화시설 면적이 이게 제곱미터로 표시되는데 우리가 해배라고 얘기하죠. 62해배예요. 경기도는 677해배예요. 경기도 평균이 10배입니다. 10배 하나는. 인구 1000명당 체육시설, 우리나라 저런 체육관, 체육시설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 1000명당 0.2개예요. 경기도는 0.368이에요. 자,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러한 생활 인프라를 없애겠다. 자, 도시공원도 하나는 경기도 평균하고 약간 높아요. 1해배다. 1제곱미터라는 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1제곱미터 요만한 사각 요거 높은데 경기도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경기도의 평균에 근접했어요. 자, 이게 하나의 인프라예요. 자, 이런 것들은 모든 하나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하나의 시민들이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현재의 과정. 여기서 그러면 더 감아야 될 게 뭐고, 하남 시민들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슈가 된 교육격차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육격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남 시민 전체의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겁니다. 자, 고골, 상고, 서부 어딘지 다 아시죠, 위치가? 여기는 이제 학생이 없어질 걸 걱정해야 돼요. 학급도 한 학교에 6학급, 한 학년에 한 학급씩밖에 없어요. 학급당 학생 수가 한 학급에 10명이에요. 18명, 10명. 자, 여기는 이제 학생 수가 없어질 걸 걱정해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구도식으로 볼 수 있는 동부초, 덕풍초, 신장초, 신평초, 창울초, 천연초, 하나초인데, 천연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에요.
자, 풍산지구 볼게요 이제. 나를초, 풍산초 두 개 있어요. 여기는 학급당 학생 수가 나를초는 26명, 풍산초는 24명이에요. 위례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에요. 자, 이제 하디슈가 되고 있는 미사를 볼게요. 자, 망월초, 미사, 강변초, 중앙초, 미사초, 윤설초, 하늘초, 청학초 7개가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물론 학생 수로 비교하면 학급당 학생 수로 비교하면 다른 데와 들어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만 여기는 물론 인구가 많이 들어왔고 학생 수가 많아져서 학급 수가 여기와 비교해서는 학급 수를 증축했기 때문에 많아요. 자, 미사 강변초는 학급 수가 55학급이에요. 이런 데와 비교하면 한 많게는 20학급 정도 많아요. 근데 미사 강변초는 학령 인구가 내년도에 1학년이 되는 지금 현재 7살 학생부터 6살, 5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물론 이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인구 예측, 연령별 예측, 저희 같은 학계에서 예측을 합니다. 시계열 분석이나 통계 분석에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전망을 해 그런 수요 추정을 해요. 오늘 그런 데이터를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안 가져나왔고 경기도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미 미사 강변초는 이미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학령 인구가. 자, 마을초는 약간 늘어나고 중앙초도 늘어나고 미사초도 늘어나고 윤술초도 늘어납니다. 하늘초도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해더라도 한 학급 내지 두 학급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미사 망월초는 48학급, 미사 중앙 31학급, 미사는 45학급, 윤술초는 49학급, 하늘초는 29학급, 청하초는 7학급이에요. 청하초는 신도시인데 가장 작아요. 학급 당수 수도 16명이에요. 하늘초는 26명이에요. 자, 근데 개발 입주된 거 같이 비교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미사 강변초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입주가 됐어요. 여기가 망월초인데 거의 다 입주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망월초는 인구가 약간 늘어날 수 있는데 한두 학급 정도고 여기는 오히려 학령이 줄어들어요. 여기가 이제 미사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요 지역만 이제 입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수가 미사초는 아직 35학급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윤설초가 있는 데인데 여기는 인구가 학령이 약간 늘어나요. 근데 여기는 입주가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뭐 한두 학급. 자, 근데 여기는 청하초가 있는 데인데 여기는 아직 입주가 여기 안 됐기 때문에 아까 학급 수가 7학급밖에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미사 중앙초가 있는 쪽인데 여기가 주상복합이 두 개가 입주가 안 됐어요. 그 여기에서 예측되는 학령 인구가 얼마인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초등학교의 현재 상황인데 미사는 이제 거의 인구 입주로는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국민체육운동장 여기에 잘라서 여기 학교 짓는다? 여기 공원을 잘라서 학교 짓는다? 과연 이게 하남 시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공론화를 했을 때 과연 우리 하남 시민이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지역 자원인데 동의가 되겠네요. 그죠? 논의해봐야 되겠다. 여기 한 학교는 여기는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로 허가가 났어요. 고등학교 부지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이거를 왜 활용하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신설이 필요하다면. 자, 그럼 다시 이걸로 가볼게요. 요 숫자는 제가 초등학교 학급 수고 이건 중학교 학급 수를 다 더해봤어요. 자, 중학교는 자 여기 있는 중학교 포함해서 9시까지에는 초등학교가 이만큼 있는데 중학교는 이만큼 있어요. 동부중, 남한중, 신장중, 신평중, 하남중. 자, 요 지역 9시까지를 매치해서 초등학교 학급 수가 178학급, 중학교 총학급 수는 74학급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42%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전체 학급 수 대비 중학교가 차지하는 학급 수 비중이 42%예요.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외국처럼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가기 힘들어서 우리 여기에서 초, 중, 고를 그대로 나오는 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어디론가 인구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미사가 생기기 전에 이 지역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풍산지구는 나를초와 풍산초가 있어요. 여기 덕풍촌과 비교를 해봤어요. 56대 24학급이에요. 자,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위례는
39학급 대 12학급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얘기가 그냥 논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미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급 수가 251학급, 중학교 현재 요 중학교 학급 수가 67학급입니다. 이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급 수를 대비하면 미사는 초등학교를 신설을 논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구시가 이래 한 20여 년간 흘러온 이 상황을 흐름을 봤을 때 초등학교 학급수 대비 중학교 학급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42% 수준인데 미사는 37%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중학교 학급을 정축이 안 된다면은 이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로 오히려 미래를 생각해서 걱정해야 됩니다. 왜? 당장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이 과연 얼마나 인구 이동할지 모르지만 중학교가 신설이 안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든가 정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학교를 봐야 되고 이것도 과연 물론 정축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불편함은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로 봤을 때는 현재 수준에서는 어쨌든 다른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대비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그래서 중학교는 어쨌든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 중학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를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격차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쉽게 말해서 하남에 보낸 학교 어디냐 그러면은 하남고등학교 논하고 하남고등학교는 하남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평준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요. 전국에서 와요. 하남고등학교. 진짜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하남고등학교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러한 하남고등학교 못지않은 우수한 고등학교를 공립고등학교 중에서도 양성해야지. 그럼 하남의 고등학교 수준이 좋다면 하남에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성장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남의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교육 문제, 교육 격차 문제에서. 자, 이걸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이거 뽑았어요. 이제 잠깐 넘어갔어요. 하남에 이제 다 바뀌는데 인구도 늘고 사람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하나는 유독 안 바뀌는 게 어쨌든 이 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재판도 받고 벌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지의 하나의 생긴 지 30년 전 이분들이 거의 20년을 하면서 했던 분들이 하면서 과연 이런 문제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죠. 오히려 갈등 요소를 왜 더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교육격차 과연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는지 생활인프라 하나 시민 전체 부분에서 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는 이분들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게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발표 좀 길었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기존 신시 가지고 이제 부도심이 이제 생겨요. 이렇게. 자, 하나의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지식사업단지 어쨌든 하나는 어쨌든 국가정책에 의해서 10개가 생기고 11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채워야 되느냐 문제인데 여러분 당장에 황산 입구에 입주가 시작된 유원이라고 나오세요. 거기에 기업들, 제가 그 기업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입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과연 하남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남 시민의 입장에서. 자, 그럼 결국 하나는 창조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문화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IT 산업, 패션 산업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지식 기반 산업, 첨단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과연 시식산업단지에 채울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 된다. 역사 자원을 이용해서 정말 하나의 관광 벨트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시민들에게 논의해야 된다. 그 다음 결국 우리는 하나의 살 길은 제조업을 하나만 세울 수가 없어요. 이미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나는 과밀 억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남에서 뭐를 더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도 못 지어요. 과밀 억제 구역이기 때문에. 성장 권리 구역이면 우리가 뭐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결국 먹고 살 문제가 이 문제로밖에 기기는 안 된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교육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몰리고 경제가 살고 돈이 돌고 그렇게 되겠죠. 아주 심플한 얘기죠. 그 다음 자, 아까 신세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물류를 반대할 게 아니라 국가 정책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물류가 이제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는 거죠. 창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저기 불법 허가에서 그냥 벽돌로 조립식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냥 보관 창고처럼 이제 물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국토부에서 도시 첨단 물류라는 용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물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사례인데요. 뉴욕 맨하탄이라 그러면은 이미 우리 하나가 비교할 수 없는 도심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물류센터가 들었었고, 자, 야간에 딜리버리를 해요. 아무도 교통이 안 막히는 시간에. 그 다음에 전용, 트럭, 존, 로딩존, 짐을 내리고 하는 이런 걸 이 뉴욕과 하나의 교통보다 더 불편해요. 근데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정부 당국만 하는 게 아니라 뉴욕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있는 시민들과 학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겁니다. 자, 유럽 마찬가지예요. 이미 UCC라는 게 우리 만든 UCC 의상이 아니라 어버 컨설레이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다 깡그리 모아서 대형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보시면 이런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다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다 LPG나 LNG나 이런 천연가스 함께 물이 없는 또 전기차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 여담으로 대구시가 삼성 상용차가 옛날에 IMF 때 빠진 뒤로 대구시가 산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대구 광역시가. 그래서 대구가 인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제 고향이지만 대구는 대기업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그런데 대구는 대기업 유치를 발목도 났으면서 쿠팡이라는 물류회사의 영남권 전체, 대구만 아니라 영남권 전체 커버할 수 있는 물류센터 부지를 제공하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갑니다. 자, 시민들 당연히 반대하듯이 그러면 거기 환경문 전체가 가지고 대신 전기 화물차를 가지고 와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구에 과거에 삼성 상용차라고 하는 조그마한 트럭 다마스 그 기반이 없어진 걸 전기차 생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산업도 사는 그래서 우리 전기차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물류가 어떻게 바뀌냐? 물류가 단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 고유의 물류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은 연관 산업이 중요하고 산업이 연계 산업이 중요하고 대기업은 따라오는 협력 산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SNS, 모바일, 홈리치는 쇼핑사로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홈쇼핑으로 올 수 있고. 금융, 의료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자도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면 은행 지점이 많아졌잖아요. 병원이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하나면 은행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은행 가려면. 주차도 힘들고. 자, 이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 전자상거래 업체가 생길 수 있죠. 컨설팅 업체 생길 수 있죠. 해외 마켓 생길 수 있죠. 다. 그러면 해외 하면 당연히 번역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연계 산업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산업단지 현재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야지만 하남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가 제가 좀 길었는데 이것을 마치고요. 자, 다음.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